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PDF 내려받은 교과서 110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나갈 거고요. 자, 무형자산. 자, 이거 1학년 때 회계원리 시간에 배웠겠지만 형태가 없는 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형체가 없고, 그리고 그런데도 식별이 가능하고 세 가지 조건을 가져야 무형자산인데, 첫 번째가 식별이 가능하고 하는 거는 화폐로, 돈으로 장부에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으로 환산이 안 되면 장부에 기록을 못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돈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돈으로 될 가치가 없는 거는 무형자산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제가 가능, 특허권, 신용신앙, 의장 등록, 저작권, 상표권 전부 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기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무형자산에는 그럼 어떤 종류가 있냐? 대표적인 게 산업재산권. 이걸로 물론 분기할 때는 따로따로 적기도 하고요.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하나로 묶어서 사용합니다. 특허권, 신용신안권, 자, 그 다음에 의장권, 상표권, 이러한 것들이 독립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특허청에 신청을 해서 이용할 수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라이선스, 특정 기술이나 특허 등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거하고는 뭐가 다르죠? 이거는 우리가 특허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특허를 낸 거를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겁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라이선스라 그럽니다.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요거 많죠? 24시간 편의점 다 이거잖아요.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특정 기업과의 계약에 의해 일정한 지역, 왜 CU도 골목 하나 있으면 같은 골목 안에는 두 개는 없잖아요. 물론 다른 업체는 들어올 수 있지만, 자, 상품이나 용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 이거는 따로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음악 저작권, 뭐 영상, 뭐 모든 게 다 저작권 요즘 민감하죠. 자, 특정 저작물의 복제, 번역, 방송, 상연 등을 뭐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기가 만들고 최초로 이거를 뭐 유튜브에 올린다든가 또는 뭐 발표를 한다든가 그 시점부터 본인의 독점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저작권은 기한 제한도 없어요. 그 자식한테까지도 갑니다. 자, 그 다음 소프트웨어. 자, 지금 제가 사무실에서 동영상 편집할 때 프리미어 프로 6를 쓰고 있는데 요거 매달 돈 지출하고 있습니다. 요걸 소프트웨어라 그럽니다. 윈도우 10 정품을 깔았다. 특히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가정용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해적판들 많이 쓰죠. 근데 관공서라든가 학교, 그 다음에 기업들은 전부 다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곤란해져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뭐예요? 돈 주고 사용할 때 그거를 뭐라고 적냐?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아니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용어도 사용합니다. 개발비. 자, 아까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신제품 특허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실패하면 그거는 그냥 시험 연구비에서 비용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특허를 내기 바로 직전 단계까지 성공 가능성이 높을 때는 그 지출한 돈은 개발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비용이 특허 신청을 내면서 특허권은 또 특허 신청 내서 들어가는 돈, 특허 내기 전 단계까지 들어간 성공 가능성이 있는 지출한 비용은 개발비. 그래서 기업이 지속적인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 그 다음에 임차권리금, 임차보증금 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뭐예요? 건물을 빌릴 때, 우리 집으로 따지면 아파트를 전세로 빌릴 때 그 전세금 준 게 임차보증금이에요. 보증금과 권리금은 뭐가 다르냐? 임차보증금, 전세금 이외에 특수한 장소적 이익이 대가로 추가 지급한 금액, 권리금
사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아, 이거 장사가 잘 되는 데인데 그 전에 사람이 이거 권리금 달라고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웃돈을 주는 경우 그거는 임차 권리금. 보증금은 이건 돌려받는 거예요. 전세돈은 나갈 때 돌려받잖아요. 월세는 돌려받지 못해도. 그러니까 전세금 이외에 추가로 주는 돈은 권리금. 그 다음에 광업권. 이건 뭐 일반 기업체는 많지 않은데 광업회사. 그런 데서 정부로부터 승인받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 구리라든가 이런 채굴할 수 있는 석탄 이런 경우는 광업권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업권. 왜 바다에 가보면 뭐 김 양식하잖아요. 그런데 정부로부터 승인받으면 어업권. 영업권. 다른 회사를 사들일 때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 부채를 뺀 자산이 100원, 부채가 50원이에요. 그럼 50원 주고 사면 되는데 60원을 줬어. 10원 웃돈을 줬어. 왜냐? 순자산이 공정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 그러니까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죠. 자본보다도 더 돈을 준 거는 이 회사가 전망이 있다 그러죠.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배달의 민족, 그 우한 형제들인가 회사명이 거기서 외국에서 돈을 주고 샀는데 그 회사 자본금보다 더 많이 주고 샀어요. 그때 그 산 회사 입장에서는 장부에 돈 더 나간 걸 뭐라고 적냐? 영업권이라고 적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거하고 권리금하고는 뭐가 달라요? 웃돈 더 준 거는 똑같은데? 이거는 회사를 합병하거나 매입할 때고 요거는 회사를 산 게 아니고요. 장소를 임대받으면서 임차하면서 장소를 빌리면서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이건 아예 사버린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영업권, 요럴 때는 임차권리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요. 유형자산처럼 상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허권,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 기간이 정해졌어요. 뭐 10년에서 짧은 거는 뭐 2, 3년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상각을 하는데 감가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유형자산은 간접법으로 하게 되어 있죠. 감가상각누계획 이렇게 하는데 자,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합니다. 감가상각누계획을 안 쓰고요. 그냥 상각해서 직접 자산에서 차감해버립니다. 취득원가를 내용료수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하고요. 뭐 법적으로는 최대 20년인데 자, 산업재산권을 만약에 상각하는 경우 무형자산 상각비 하고 산업재산권 직접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상각 누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감가라는 용어를 안 쓰고 유형자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문제를 한꺼번에 풀게요. 자, 기타 비유동자산. 자, 우리가 비유동자산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투자자산, 유형자산, 그리고 이번 시간에 아까 배운 무형자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세 가지에 못 들어가는 나머지 거는 기타 비유동자산 그럽니다. 투자자산, 유형,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으로 대표적인 게 임차보증금, 아까 이야기했죠. 전세금, 나중에 돌려받을 거. 이거 우리가 맡겨놨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이에요. 근데 얘는 투자자산으로 보기도 그렇고 유형자산도 아니고 무형자산도 아니니까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매출채권, 그 다음에 장기미수금. 장기매출채권 외상으로 줬는데 1년 이후에 받기로 한 거. 미수금 돈 빌려줬는 상품 이외의 자산을 뭐 차량 운반구 건물을 팔고 돈은 1년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그럴 때 장기미수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임차보증금 분계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렇게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빌렸어요. 통째로. 그러면 전세로 빌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금을 맡겼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대변에 현금이 나가고 이렇게 차변에는 뭐라고 적냐? 임차보증금. 건물 임차 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만약에 월세도 나간다. 그러면 월세 기록하면 됩니다. 임차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임차보증금은 이렇게 분계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인데 1년 이후에 뭐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외상값을 1년 내에 못 받으면 뭐 망하라는 소리죠. 뭐 상품, 제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서비스
대금은 1년 이후에 회수하기로 계약한 외상매출금이나 받을러움을 말한다. 보통 건설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좀 큰 거. 자, 장기 외상매출한 경우 상품 팔았어요. 상품 매출 차변에는 장기 외상매출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걸 수급했어요. 그럼 장기 외상매출금은 없어지고 차변에 돈 들어왔으면 현금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문제 한번 해보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제 22번 112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으뜸이 다음 연속된 거래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 입력해보자. 12월 23일 기존에 임차했던 영업부 매장 전세 계약 기간이 완료되어 보증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면 요거 임차 보증금이었어요. 돈 나가고 차변에 임차 보증금 했겠죠. 임차 보증금을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해서 매장을 뺀 거예요. 영업부 매장. 그럼 임차 보증금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임차 보증금 300만 원 이렇게 분개하고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 가서 이걸 클릭하고 자, 날짜 12월 23일입니다. 12월 23일. 자, 그리고 차변 3번. 자, 이거 좀 올려서 볼게요. 자, 계정 과목 여기 현금 몇 번이죠? 101번. 그렇죠. 자, 그리고 차변에 300만 원 3 플러스 키 2번. 자, 그리고 대변 임차 보증금 임차 보호까지만 쳐서 엔터 치면 232번 임차 보증금입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300만 원 됐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여기는 실무시험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고 이론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무형자산이나 기타 비유동자산은. 자, 그래서 113페이지 114페이지까지 실력점검 문제 7문제가 있는데 요거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가 취득한 자산에 대한 안내문이다. 이에 나타난 거래 내용을 분개한 경우 차변 계정 과목에 속하는 자산이 분량목으로 옳은 것. 단 일반 기업회 기준을 적용하고요. 이거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자, 우선 차변 계정 과목에 속하는 자산이 분류 항목으로 옳은 것. 이게 핵심입니다. 5월 소식 안내 당사는 400만 원을 들여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 취득에 필요한 재비용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관련법에 의해 특허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번 특허권 취득은 당사의 매출 신장 및 이익 창출에 크게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금액 명시됐어요. 그 다음에 이익이 생길 것 같아. 그리고 특허를 받았으니까 법적인 보호도 받아. 무형자산의 조건 3가지를 다 충족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차변에는 특허권 또는 산업재산권. 자, 그랬을 경우에 특허권은 없고 산업재산권, 그리고 더 크게 본다면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서는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뭐 지문만 길어서 그렇지. 자, 그 다음 자, 2번 문제. 다음은 자산이 종류별 특성에 대한 학습활동지 일부이다. 체크된 항목. 자, 체크된 항목 요거입니다. 요거. 자, 모두 충족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학습활동지, 학습목표, 자산이 종류별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취득 목적. 여기는 체크가 안 됐어요. 기업이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하는 자산. 투자 자산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체크가 안 됐으니까 투자 자산은 아니라는 소리고, 기업이 영업성 활동을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하는 자산, 비유동 자산. 그 다음에 형태상의 특징, 물리적인 형체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 물리적인 형체,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체크가 안 됐어요. 그럼 유형 자산은 아니란 소리예요.
물리적인 형체가 없지만 그러면 무형자산이란 말이죠. 자, 식별 가능하고 돈으로 표시가 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특허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 그런 자산이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토지는 유형자산이고 이거는 소모품은 뭐예요? 재고자산.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이거는 기타 비유동자산. 장기대여금. 자, 요것도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가죠. 그럼 뭐예요? 특허권이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은 것 정액법 공식과 정률법 공식을 알고 있나 떠보는 문제입니다. 정액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A에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잔존가액 들어가죠. 그 다음 나누기 내용연수죠.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자,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B 곱하기 상각률. B가 뭐가 들어가요? 감가상각.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 자,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잔존가액 B는 감가상각 누계.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자산이 분류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산계적으로 옳은 것. 구체적인 형태가 있으며 판매 목적이 아닌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재산. 나왔죠, 조건이. 형태가 있어요.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유형자산이죠. 자, 유형자산 정답 바로 나왔습니다. 비품. 얘는 재고자산이고요. 투자자산이고요. 투자부동산은 이건 당좌자산이고 이거는 뭐예요?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1번 비품이 유형자산.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 계산해야 할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2015년 1월 1일 건물을 5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2015년 1월 1일입니다.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2016년 12월 31일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 하는 거죠. 2016년 12월 31일 건설 중인 자산이 500만 원 있어 완공 시까지 사용할 수 없어.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는 건물이 무슨 감가상각 낡아버리진 않죠. 다 완성이 된 이후에 그때부터 낡아버리죠. 그래서 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 수명은 10년, 잔존가치 제로. 자, 그러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10년 분의 취득원가 얼마예요? 5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제로. 그러면 1년에 5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는데, 자, 2015년 1월 1일 샀어요. 그러면 2015년 1년 지나면 50만 원 감가상각 됐고요. 지금 문제는 2016년 12월 31일. 그럼 2년 경과한 겁니다. 자, 2년 경과했고, 그리고 근데 2016년 12월 30일 1년치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2015년은 이미 끝났고요. 2016년도 정액법은 매년 똑같다 그랬죠. 50만 원. 예. 1번이 정답이고요. 만약에 교과서 문제를 조금 바꿔서 선생님들이 출제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내겠어요. 그러면 2016년 12월 31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그렇죠. 100만 원이 되죠. 2년치 감가상각비 합친 거. 감가상각 누계액. 자, 요렇게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어쨌거나 지금 이 문제에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6번 문제. 자,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토지, 건물, 비품,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뭔가 이상한 거 못 찾았어요? 건물, 비품,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맞아요. 근데 토지. 야, 저 땅은 낡아서 못 쓰겠어. 버려. 없잖아요. 자, 요게 함정입니다. 이게 뚫렸다는 소리예요.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2번, 구입 시 취득세는 단기 비용으로, 운반비는 취득원가. 자산을 구입할 때 들어간 모든 제 비용은 다 자산 가격에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취득세를 왜 비용으로 해요? 자산에 다 더해야죠. 그래서 얘 때문에 뚫렸고요. 물리적 형태가 없으면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무형이죠. 형태가 없으면 그 무형자산이고 이거는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기서 뚫렸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후 유형자산이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할 때 자본적 지출은 자산가치가 증대, 한층 더 올리거나 엘리베이터를 달거나 대폭적인 수선을 해서 아니면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한다거나 그거는 자산 증가, 자본적 지출을 보고요. 얘는 유형자산이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같으면 엔진오일 교환해서 타이어 교체, 그냥 원상복구, 유리창 깨진 거 붙이고 페인트 칠하고 그 정도는 수선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는 정확히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된다. 아까 앞에 나왔죠. 건물을 짓고 있는데 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7번. 자, 다음 중 유형자산이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거 찾으라는 겁니다. 건물이 파손된 유리, 이거는 원상복구죠. 수익적 지출입니다. 내부 형광등 마찬가지, 이거는 그냥 원상복구. 페인트, 도색, 페인트 칠하는 걸 도색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원상복구. 에스컬레이터, 요건 아니죠. 에스컬레이터 있는 건물 없는 건물. 여러분들 그 아파트 보면 어떤 데 가보면 엘리베이터 없는데 막 5층까지 가야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 달아봐요. 판매가가 달라집니다. 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이건 자본적 지출, 자산가치 증대, 자본적 지출이 맞습니다. 차량 운반구, 타이어 교체 이거 원상복구. 타이어 교체했다고 차 뭐 비싸게 팔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이것도 수익적 지출이고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부채로 들어가서 유동부채부터 다음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